국민투표 얘기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국민투표가 국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이제 찬반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중심 집권 또는 유신 체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정당성을 획득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독재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당화하곤 합니다. 그럼 얼핏 보면 민주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왜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국민투표가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예. 결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예. 부정선거라든지 누가 강제로 뭐 팔을 비틀어서 찍게 했다든지 뭐 감시하면서 찍으라고 했는지 뭐 이런 걸 상상하면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지만 예. 자유롭게 했는데도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도 쉽게 어떤 독재자들이 이런 결정들을 해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독재자들 또는 유사 독재자들이 그런 식으로 국민투표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도록 하는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한 1년 동안 국민 배심원제라든지 뭐 수구이 토론제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참가한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자신들의 호의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한 뭐 몇 달을 두고 천천히 이제 만날 때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듣게 하고 그들 간의 토론도 듣게 하고 또 배심원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찬반 논쟁을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또 한 번 투표를 해서 어떻게 의견이 변했는지 확인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처음하고 완전히 달라 있어요. 이게 정보 제공의 중요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굳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렇게 아무런 정보 없이 무조건 국민투표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결정해도 그것은 민주주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신헌법이 어떤 건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네. 박정희와 김대중을 똑같이 TV에 앉혀놓고 토론을 시킨 다음에 그걸 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아마 판단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반대 토론 자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네. 일방적으로 프로파간다 홍보만 하고 그 상태에서 국민투표하라고 하는 식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언론 통제입니다. 그렇죠. 독재에서는 충분한 정보 자체를 공부받을 수가 없잖아요. 충분한 정보를 준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 예. 그다음에 관보 또는 이제 TV가 그 당시에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문 보도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보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비판적인 문제제기 다 빼는 거죠. 검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긴급조치 시대예요.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다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해요. 예. 이게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셸던 월린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미국 사회를 세게 비판하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뒤집힌 전체주의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 이후에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통신, 회합을 감시해요.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들이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고 하면서 감청을 하는 거죠. 그거를 국가 안보 법률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영장 청구하다가 이미 테러가 발생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일단 감청할 수 있게.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대화나 교류가 이제 제한되겠죠. 근데 지금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 이 당시에 엄청난 이제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아까 이제 회장님이 감옥에서 통방이라는 말 하잖아요. 예. 그리고 김지아 씨 잡은 다음에 독방에 가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사람들하고 같이 우글거리는 열악한 감방에 안 가두고 1인실을 배정하는 걸까요? 교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만나면 의견을 주고받게 되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은 만나면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하면 때로는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 생각도 변하고 상대 생각도 변하고 하면서 집단적인 의식을 형성하거든요.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정보만 받고 다른 정보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모여서 의논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통제된 언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요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욕구는 뭐냐? 딴 생각이 주입되는 게 싫은 거예요.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입을 막고 싶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싶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외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립되기를 바래요. 연결되는 것을 원치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감옥에서조차 쇠창살을 붙들고 통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 뭐 들은 거 없어요? 라고 묻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해서 또 막 얘기하면 땅땅땅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방해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기자들이 크게 이제 결단을, 그러니까 취재를 해도 보도를 할 수가 없고 또 취재 자체도 제한되고 그래서 보도를 했더니 갑자기 광고를 틀어막아서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지 광고가 나가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랄까요? 부재로서의 존재라고 할까요? 광고처럼 또는 기사처럼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광고를 싫으니까 그게 또한 기사처럼 전달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중의 창의성을 정권의 진부함, 통속성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굉장히 이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